미국 내 한인 인구가 아시안 중 5번째로 많고 고학력자는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특수교육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이 경찰력 사적 활용 혐의로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약 195만 명으로 아시안 중 5번째로 많고 인도계에 이어 2번째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2017년에서 2021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아시안 인구는 194만 5,880명으로 2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는 아시안계 전체 인구의 8.5%로 아시안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한인 남성 중 대졸 이상자는 59.3%, 여성 중 대졸 이상자는 57.9%로 인도계 남성 76.3%와 인도계 여성 75.1%에 이어 2번째로 학력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순으로 학력 수준에서 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혼혈을 포함 35.6%, 혼혈을 제외한 한인 연령은 41.2세로 아시안계 중 3번째로 높았고 특히 혼혈을 제외한 일본인의 중간 연령은 52.3세에 달했습니다. 또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8만 455달러, 한인 가족당 중간 소득은 10만 124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프리-K와 3K의 모든 특수교육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올해 봄까지 프리-K와 3K의 모든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뱅크스 시 교육감은 5개 보로에 걸쳐 장애를 가진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리-K 좌석이 생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지금까지도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장애 아동들이 법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특수교육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뉴욕시는 이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특수교육 좌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국 관계자는 이 같은 약속과 교사 간 계약 강화가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처음 약속한 800개의 특수교육 좌석에는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을 확대할 만한 지역사회 내 기반 조직이 부족한 것이라면 교육부 차원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섞여 배우는 통합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언어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다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뉴욕시는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의 99%를 되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안은 기업과 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존인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안에는 양조장이나 도자기 제조업, 의류 제조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2배 수준으로 확장시키고
17,000개 비즈니스가 들어설 수 있는 산업지구 조닝을 완화하며 1층의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2층까지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과 특정 상업지구에서 금지된 댄스클럽, 음악 관련 업체, 코미디 클럽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 탓에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데도 사업체를 오픈조차 못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정부, 시의회와 협력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카지노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케빈 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은 뉴욕시가 제안한 비전은 낡은 장벽을 허물고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고 상업지구에 기회를 열어주는 미래지향적 조닝 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함께 제안한 이번 정책안은 최종적으로 뉴욕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의회는 올 가을부터 공청회 등 공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재임 당시 경찰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독립기구인 이익상충감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뉴욕시의 공적 재원을 개인사에게 활용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4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익상충감시위원회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뉴욕시경 경찰 인력을 경호원으로 동원한 것은 뉴욕시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32만 달러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징벌적 배상으로 뉴욕시 전체 손해액의 약 절반인 15만 5천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 감사국이 조사에 나선 지 1년여 만의 조치로 감사국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뉴욕시 재산 사유화가 명백하게 확인됐고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지난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4개월간 선거운동에 매진했지만 1% 정도의 낮은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뉴욕시 이익상충감시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 부과 등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가 브롱스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내년 중에 퀸즈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교통국은 2021년 브롱스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약 11만 5,500명이 200만 회 이상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부터는 퀸즈에서도 공유 전기 스쿠터를 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은 전기 스쿠터를 운행하기 비교적 편리한 지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해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 확장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교통국은 플러싱과 어번데일에서 로치데일 빌리지, 스프링필드 가든 등 자메이카 인근 남쪽 지역까지 약 20스퀘어마일 규모 범위에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함해 약 60만 명 뉴요커들이 공유 전기 스쿠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되는 전기 스쿠터 업체는 버드, 라임, 베오 등 3개 업체입니다. 교통국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전기 스쿠터에 내장형 속도 제한기를 탑재할 방침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초보자 모드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속도가 10마일로 제한됩니다.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원 수혜 자격이 있는 뉴요커들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 스쿠터를 빌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보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소환돼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경호원으로 일하던 뉴욕주 기마경찰대 소속 여경의 배등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23일 선서하에 데포지션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쿠오모 전 주지사의 여성 공무원 11명 이상 성추행 사건 중의 한 건이며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검찰의 조사보고서 발표 직후 같은 달 말 자진 사퇴를 선택했었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사퇴를 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대부분의 혐의는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 피해자 중 기마경찰대 소속 여경 등 2명은 뉴욕 동부 연방법원의 쿠오모 전 주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으며 쿠오모의 측근인 메리사 드로사도 함께 피소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언론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멍청한 질문이라고 면박을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정책 관련 행사에서 한 기자로부터 우크라이나 관련 FBI 정보원이 왜 당신을 빛가이라고 기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기자는 친트럼프 언론으로 불리는 뉴욕포스트의 기자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왜 당신은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느냐며 기자에게 면박을 주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뒤 비슷한 질문을 받고 내가 돈을 받았다면 돈은 지금 어디 있느냐? 허튼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FBI 파일에는 지난 2000년 우크라이나의 한 FBI 정보원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아들이 한 기업으로부터 $500만 받았다며 이때 바이든 부통령을 빛가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FBI의 관련 문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0년 50개 주 18세 이상 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8.4%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별로는 미국 내 가장 가난한 주로 일컬어지는 동부의 웨스트버지니아가 27.5%로 가장 높았고 휴양지로 잘 알려진 하와이는 12.7%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에 이어 켄터키가 25%, 테네시와 아칸소가 각각 24.4%와 24.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에 이어 13.9%로 두 번째로 우울증 발병률이 낮았고 일리노이와 뉴저지가 15% 및 15.6%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울증 진단을 받은 남성이 13.3%로 여성 24%보다도 압도적으로 적었고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4세까지 젊은 층이 21.5%로 가장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14.2%에 그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렌트비 부담이 전국 50개 주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은 2023 아웃리치 보고서를 통해 뉴욕주는 50개 주 중 4번째,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7번째로 렌트비 부담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투베드룸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기준 시간당 임금이 최소 40.08달러에 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14.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렌트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13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시간당 최소 42.25달러를 벌어야 하며 하와이는 41.83달러, 매사추세츠주 41.64달러로 뉴욕주는 이들 3개 주에 이어 4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셈입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33.5달러, 커네티컷주는 31.93달러, 펜실베니아주는 23.6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맨해튼과 퀸즈의 경우 투베드룸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47.13달러에 달해야 하며 이는 뉴욕시 최저임금 15달러에 3배 이상을 벌어야 하고 40시간에 3배 이상을 일해야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서 투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5.23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적 오류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올해 내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이 어제 8회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4%로 인상했으며 다음 달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던 캐나다와 호주도 지난달 금리 인상을 재개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됐고 캐나다와 호주도 2008년 이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경기 침체 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역전 등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서둘러 정책 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유럽중앙은행은 이 같은 오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금리 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간과하고 현재의 경제 지표에 집중하다가 과도한 긴축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거듭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4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0.2% 감소를 예상한 경제 전문가 전망치와 정반대되는 놀랄만한 결과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4월 0.4% 증가보다는 그 폭이 줄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며 소비자들의 가계도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때 쌓아둔 저축이 아직 남아있어서 소비할 여력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4월보다 0.2% 늘어났으며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아직 경기 침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으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상원법사위가 한인 여성 변호사인 줄리긴 변호사 등 6명을 주법원 판사로 지명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한인 최초로 뉴저지 주법원 판사가 탄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재무부가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최철민, 최은정 부부에 대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미중 수교의 산파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미중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대만에서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기밀 문건을 유출한 잭 더글라스 테세이라 일병이 어제 국방정보 유출 등 6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은 뒤 지지자들이 모인 쿠박의 식당을 방문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정작 단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신세계그룹이 지난 2022년 2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쉐이퍼 비냐드를 약 3천억 원에 인수한 데 이어 같은 지역의 얼티미터 비냐드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퀸즈 아스토리아 28에비뉴의 시티뱅크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은행 직원을 협박해 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오늘 오후 3시 기준 4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구에 있어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저녁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9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한여름밤의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 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6월 16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